좋은 기술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다. 3D TV가 시장에서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했다가 없어졌죠.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텔레비전을 본다는 UX에 적합한 기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술회사의 의무는 기술이 멋짐을 보이는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용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중요한 건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VR도 맹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알파서클의 신의현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VR의 화질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3개 정도 회사가 VR 화질을 개선하는 엔진들을 팔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화질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고개를 빨리 돌릴 때 싱크 성능도 굉장히 우월합니다. 일반적인 VR 대비 한 4배는 더 오래 보실 수 있어요. 덜 필요하거든요, 눈이. 저희 특허가 대부분 그걸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민국 특허 대상 받았습니다. 기술에 대한 어떤 확신이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니뮤직이나 CJ ENM 또는 한국무역협회 등과 같이 VR 솔루션을 활용해서 재미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썼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게 세상을 살았죠. 문제가 있으면 저걸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창업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든 회사는 AR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 당시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막 나왔을 때였어요. AR에 대한 개념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런 단어도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URL을 외워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카메라로 뭔가를 비췄을 때 비춰진 대상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화면에 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증강현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당시로서는 좀 혁신적인 대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오브제라는 서비스를 SK텔레콤 독점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10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리텐션이 높진 않았죠. 신기하긴 하지만 계속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지는 않은, 결국은 명확한 수익 모델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용역 개발, SI를 많이 하게 되었죠. 점점 미래의 빛은 잃어가는 와중에 네이버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조망을 좀 해주시고 저희 회사를 이제 인수하게 된 거죠. 좋은 친구들을 네이버에 흡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쉽죠.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거라는 나름의 기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우리 이 정도 만들 수 있어. 이 정도 하면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자만?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훈을 얻었죠. 사용자들이 원하는 건 어렵고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반발짝 앞서는 기술이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한 게 많았던 때였죠. 내가 정말 창업가로서의 자질이 있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학교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임용이 되었고 당분간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재충전을 좀 해보자. 스타트업을 이끈다는 건 매일매일의 새로운 이슈들을 맞닥뜨리고 그 이슈를 매일매일 풀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인데 사실 대학 교수로서의 삶은 루틴한 삶이거든요. 정신적으로는 편안했죠. 그런데 창업 의욕 같은 것들이 가슴속에서 꿈틀대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때 배웠던 것들을 좀 더 활용해서 제대로 한번 두 번째 회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임하고 2년 차쯤 됐을 때 VR이라는 개념을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화질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세팅을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되게 조악한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게 미래를 이끌 미디어라고 얘기하지? 영상 미디어의 핵심은 화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퀄리티는 이거밖에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연구하고 파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이걸 정말 해결하면 VR이라는 세상이 열리겠구나. 과감히 결단했죠. 두 번째 창업을 해보자. 4K 영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화질로 이해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VR에서는 이렇게 360도 공간 전체를 4K에 담아서 일부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질이 좋을 수가 없죠. 오케이, 그러면 보고 있는 데만 잘 보이게 하자. 알고리즘을 하나 짰습니다. 사용자가 보고 있는 곳에 4K를 딱 집중시킵니다. 옆이나 뒤는 블랙 화면이 나와 있겠죠. 근데 제가 고개를 돌리면 원래 돌리고 있던 4K의 쨍쨍한 화면을 없애고 새로운 4K를 다시 렌더링 하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을 짠 다음에 제 인생의 비장의 카드라고 부르는 분이 실리콘밸리에 계셨는데 저희 대학교 선배입니다. 센서에 대한 이해와 알고리즘 발굴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형이었고요. 인벤센스라고 움직임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모든 기종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대단한 회사죠. 그 회사의 초기 창업 멤버셨습니다. 제가 발견한 해결책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적임자였던 거죠. 열심히 설득을 했고 근본적인 걸 잡아보자는 취지에 공감해서 실리콘밸리에서 받던 연봉의 20%를 받고 저희 회사에 왔습니다. 그만큼 좀 많은 걸 포기하고 왔죠. 막상 만들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용자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지 왼쪽으로 돌릴지 미리 예측해야 된다던가 특정 구간에서 고개를 돌릴 때는 사운드가 100분의 1초 정도 어긋나는, 근데 음악 콘텐츠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한 일주일 밤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았죠. 프레임 단위로 잡아내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눈치를 채거든요. 그럼 몇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거에 낙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걸 잡아야지. 이렇게 오히려 접근했던 것 같아요.
해보고 문제점을 찾는 게 진화의 방향인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오면서 결국 상용화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약간 사기꾼 취급을 제가 받기도 했죠. 그게 될 리가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VR을 경험해 보시고 또는 VR 회사를 만들고 투자했던 업계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 나 VR 해봤는데 그거 별로 안 좋더라, 이런 경험들을 깨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고 근본을 건드리고 있는 회사인데 왜 못 알아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좌절하기도 했는데 VR은 사용자의 눈과 귀를 막는 기술입니다. 현재의 공간과 단절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넘어설 만한 가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야 돼요. 화질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컨텐츠가 정말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가상 공간에서 팀장님을 만나서 회의를 한다. 저는 이런 건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줌으로 하면 되거든요. 진짜 먹히는 건 뭐냐면 BTS의 콘서트장으로 간다든가 손흥민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러 간다든가 상당히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협업이 되게 중요했고, 기왕이면 큰 회사와의 협업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피니티 한번 지원해보자. 컴피니티는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연해보는 프로젝트였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비아파트 체험전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컴피니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서 실제로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꽤 많은 수익도 얻고 업계의 반향도 많이 일으켰죠. 그게 CJ ENM과 첫 번째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 제품 나왔을 때 와, 화질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화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비로소 기술이 아닌 컨텐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가장 쾌감을 느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기술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VR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최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큰 회사들과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D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언리얼이나 유니티라는 엔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그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기 때문이고 업계 스탠다드가 이미 된 거죠. 저희는 VR 컨텐츠를 고화질로 표현함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 솔루션으로 저희 회사의 알파뷰가 자리 잡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년쯤 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콘서트의 약 10% 정도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비대면 콘서트의 또 한 10% 정도가 저희 알파뷰 솔루션 위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거실에서 마치 윈블리 공연장의 BTS 공연을 거기 마치 간 것처럼 똑같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 알파뷰를 통해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죠. 그게 저희 다음 꿈인 것 같습니다.